수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토리 가시 장종훈 쌤입니다. 오늘 시험 잘 보셨어요? 오늘 시험 굉장히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논란 문제랑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문법에 대한 포인트들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 오늘 난이도 그냥 어려웠다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번 토익 시험도 제가 실제로 봤는데 지난번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난번 시험 대비 제 생각에 한 2배 정도는 더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이제 해커스 자유 게시판이라든지 여기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오시면요. 이런 막 정답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고 정답을 확인할 수도 있고 예측 점수까지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언제까지나 예측이라는 것. ETS가 여러분들에게 실제 정답이 이거다라고 말해주진 않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시험을 통해서 무언가 문법을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시험의 목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토익 시험의 평점이 5년, 6년째 계속 680점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숫자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 자체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이게 시험이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는데 평점이 680점 정도로 맞춰진다는 것은 이 상대평가라는 것의 이 시스템이 680점을 향해서 가도록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많이 틀리는 것들 있죠. 사람들이 많이 틀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창 온라인에서 싸우는 거 맞죠? 그런 문제들은 제가 봤을 때 틀려도 크게 변별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만점인데 이것 때문에 만점을 못 받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만점을 받는 실력이라면 그 문제 한두 개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한 문제를 틀린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맞춰 나갈 거니까요. 그리고 상대평가라는 점 잊지 마시고 그래도 혹시나 오늘 시험을 안 보신 분들 다음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제 포인트 몇 가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파트 5는 중상이었습니다. 정말 쉽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누가 봐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볼 때도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 개수는 역시나 접전부는 7개가 등장을 했고요. 사실 접전부 문제는 많이 까다롭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휘 문제가 계속 까다롭게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동의어 문제도 좀 까다롭게 나왔는데 이 문제는 파7에 아티클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에 4개 정도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아티클 문제들 굉장히 많이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성비도 안 좋잖아요. 글자도 작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sparkling. 이거 sparkling과 laugh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보기 문제가 있었는데 sparkling에 가까울까요? laugh에 가까울까요? 하고 봤더니 뒤에 mirror가 나왔죠. 거울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전체 문맥을 봐도 그렇겠지만 로비에 있는 어떤 굉장히 아주 멋지게 데코레이트되어 있는 로비고요. 뒤에 보니까 미러네요. 미러, 거울. 거울이라면 어떤 거울이 맞을까요? sparkling 혹은 laugh. sparkling과 laugh의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아야 풀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sparkling이라고 말하면 탄산을 떠올릴 거예요. 맞죠? 근데 물론 그 뜻도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겠지만 sparkling이라는 게 반짝반짝이라는 표현으로도 써먹거든요. 반짝이는. 그래서 반짝이는 거울이다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울,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거울이라고 보면 되겠고 사실 rough라는 이 친구도 토익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거친 혹은 뭐 대략적인이라는 의미로서 예를 들어서 야 rough하게 좀 보고서 좀 가져와봐 이런 식으로 실제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rough보다는 sparkling이 더 정답에 가까웠어요. 왜냐? 이 전체 문맥을 따졌을 때도 그렇고 이 mirror라는 단어 혹은 윈도우라는 단어 혹은 컵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명사를 꾸며줄 때 적합한 게 sparkling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갈게요. 두 번째, how냐, whenever냐. 이게 이제 접전부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how랑 whenever 이 중에서 문맥상 일단 가장 잘 맞는 걸 골라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둘 다 완전한 문장이랑 온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고요. 뒤에 the equipment가 주어고요. works가 동사인데 자동사로서 문장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랑 이렇게 나왔고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how도 올 수 있고 whenever도 올 수 있는데 문제는 해석을 조금 해봤을 때 여러분들 find out, 알아내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how랑 whenever의 의미 자체가 whenever는 언제든지 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을 수 있고 how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 라는 의미로서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어서 정답은 how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음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완전한 문장과 나오는 접속사들을 한꺼번에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how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how는 언제 어딜 가나 완벽한 문장이랑 온다. 그래서 how랑 why랑 when이랑 where 완전한 문장이랑 오니까 반드시 다음번 시험에 나오면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았어요. 계속 갈게요. underneath와 onto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엇을 써야 할까? 참고로 이 문제가 지금은 제가 쉽게 예문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도치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오늘도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The tall oak tree라는 명사가 있고 앞쪽에 이제 전치사가 깔끔하게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둘 다 전치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쪽으로가 아니라 그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쉐이드라고 말을 하면 어떤 그림자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 나무가 만들어준 그 그림자 아래 애기들이 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underneath가 맞습니다. 이 나무가 만들어주는 이 그늘 아래 요렇게요. 아시겠죠? 전체적인 문맥을 따지면서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하하 좋습니다. 요 문제도 역시나 어휘 문제였네요. 보도록 할게요. 쭉 가서 지금 뒤에 보니까 success, 성공이란 단어가 와 있습니다. 결론은 이 문장에서 성공이란 단어랑 어울리는 단어가 또 뭘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쭉 가니까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맞죠? facing numerous challenges 엄청나게 많은 이런 고난들을 직면하고 이겨냈나 봐요. 이겨냈는데 그들은 남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괜찮대. 무엇에 관해서? 나중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겨내리라 라는 표현으로서 결국에 궁극에라는 표현에 eventually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뭐예요? 맞습니다. 형용사 최후의. 끝내 이기리라 라는 표현처럼. 맞죠? 여러분들도 지금 토익 공부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이 문제 틀렸다 맞췄다 굉장히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괜찮아요. 끝내 해낼 거예요. 토익은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기면 되는 싸움이에요. 맞죠? 여러 번 두드려 맞아도 됩니다. 한 번만 이기고 빨리 졸업하세요. 토익 오래 잡지 말고 빨리 졸업하세요. 계속 갑니다. 요건 여러분 분사 문제였어요. 지금 여기 빈칸이 분사 자리고 뒤에 나오는 에디션을 꾸며줘야 되거든요. 에디션이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수정된 버전 혹은 뭐 어떤 새로운 버전을 보통 의미할 때 뭐 책의 어떤 에디션, 잡지의 어떤 에디션, 소프트웨어의 어떤 에디션이라고 말할 때 많이 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줄 게 뭐냐? revised냐, revising이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데 revise라는 동사는 수정하다라는 동사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분사 문제를 풀 때는 이 수식을 받는 명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수정이 되었을까, 수정을 할까라는 거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수정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얘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얘는 당하는 것이죠, 행동 자체를. 그래서 정답이 revised, 과거분사, 수정된 에디션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요. 원래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조금 수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수정된 버전의 이렇게 꾸며주는 revised가 정답으로 나와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initiative랑 permission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요. took, 뭔가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propose, 제안하는 거네요. 뒤를 쭉 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initiative가 나와야 될까? permission이 나와야 될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동작 자체를 잘 생각해 보면 이 permission이라는 것은 허가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허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동작을 생각했을 때 이 동작 자체를 하기 위해서 허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차라든지 안 그럼 수업을 듣는다든지 안 그럼 교실에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퍼미션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통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어떤 일을 제안하거나 그런 것들은 제안할 때 허가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안은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그래서 정답은 이니셔티브로 나와야 되고요. 어떤 계획을 제안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계획, 이니셔티브가 나와야 됩니다. 퍼미션이 아니라. 괜찮나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서 고르셔야 돼요. 만약에 이 문맥이 전부 다 뭐 주차를 할 때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광고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식이라면 제가 봤을 땐 permission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initiative로 나오는 거예요. 문맥을 따졌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owing to와 despite. 여러분 이런 문제 잘 보시면요. 둘 다 일단 전치사로 쓸 수 있는데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echnical glitch. 아하, 뭔가 여러분들 기술적인 결함 같은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보니까 온라인 registration system,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 experienced, 겪고 있다, 경험했다라는 거겠죠. 일시적인 downtime, 그러니까 서버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라는 거죠. 그럼 서버가 작동을 멈췄다라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서버가 작동을 멈췄다가 아니라 이 오류 때문에 서버가 작동을 멈췄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owing to가 등장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despite 같은 경우는 보통 반대되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쳤다. 이렇게. 오늘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난 목표 점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꼭 점수 받고 나가세요. 점수 잡는 해커스.